이번 시간은 특별 3회차 기출문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론 시험 1번입니다. 쭉 세진테크는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하였다. 원재료 매입에 대한 계약금은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매출 원가이면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산을 비용 처리했을 때 그럼 자본은 비용이 증가하니까 과소계상되죠. 부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과는 관계가 없고 자산이 선급금이라는 자산을 누락했으니까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비용으로 들어가면 이 비용이 바로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서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본의 과소계상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지문에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그리고 신뢰성이죠. 신뢰성. 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 실체 간에 또는 기간별로 비교가 가능할 경우에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만큼 그럼 신뢰탑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 설명은 비교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영업권 및 개발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독점적 배타적 이용권을 표방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창업비, 개업비 등의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지금 현재로서는 인식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무형자산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단기 비용으로.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무형자산은 대부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데 영업권이나 또는 개발비는 법률적 보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대한 입증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4번 넘어가겠습니다. 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들의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장기차입금은 비유동이죠.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이고요. 선수수익,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 이게 비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000원하고 46,000원이 되나요? 예, 46,000원. 5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건물을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그럼 선수금 되죠. 자산 일부가 파손되었으면 자산 감소가 옵니다. 임대료가 미지급되었으면 미지급 비용이 생깁니다. 구두로 계약한 것은 아직 거래 성립으로 볼 수가 없죠. 6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인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가는 게 맞죠.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공정가치는 아니에요. 시장성이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매매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단기의 영업외손익에 반영됩니다. 7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면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게 원가라고 본다면, 먼저 사온 게 가격이 낮으니까 원가가 낮겠죠. 그래서 먼저 사온 것을 먼저 매출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원가가 내려가니까 이익이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대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말에 대손 추산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그러니까 이번에 예상하는 금액에서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를 추가 설정하죠. 기말에 대손 삼각비를 모두 설정하는 경우에 모든 대손 삼각비가 판매 관리비는 아니에요. 매출 채권에 대한 것은 판매 관리비로 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것은 기타의 대손 삼각비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하죠. 모든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출 채권에 대한 것만 판매 관리비로, 그 외의 것은 기타의 대손 삼각비. 그리고 3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 충당금에서 우선 상계하고 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 삼각비로 하죠.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9번. 다음 자료는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제조원가 자료다. 기초 제공품이 얼마냐? 기초 제공품은 정기 2월 된 기초 제공품 계정이에요. 다음은 직접 재료비가 500만원, 노무비가 400만원, 제조 간접비가 300만원, 완성된 제품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1300만원, 기말 제공품이 150만원, 대변 합계가 1450만원에 차변 합계 1200만원을 빼면 차이는 250만원이 되겠죠. 250만원.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제공품 계정의 구성으로 연결 지으면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50만원 되겠습니다. 10번.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 기말 제공품 평가 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설명 중 틀린 것은,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 원가 계산이 간단하여 정확하지 않다. 이것은 정확성 여부를 여기에서는 논할 수는 없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가 먼저 완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단기 투입 원가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되는 대상으로, 기초 제공품은 먼저 완성품 원가로 가고 단기 투입 원가를 갖고 일부는 완성품, 일부는 기말 제공품으로 갑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단기 투입 원가와 같이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보므로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는 별도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전체 완성량과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합한 것으로 가죠. 11번.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등 직접비를 기초원가라 하고 혼합원가는 준변동비, 그러니까 고정비를 갖고 변동비가 형성되어 가는 형태, 이런 형태를 혼합원가라 그랬죠.
준변동비를 말하는데 여기서 제시된 것은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완전한 변동비가 됩니다. 간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여러 것이 공통적으로 발생된 것을 간접 원가라 하죠. 중고정 원가는 관련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고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그러니까 계단식 원가가 됩니다. 12번 기말 제공품 100개에 대하여 완성도 80%.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면 그럼 재료는 100개에 대하여 단가가 400원 이면 4만원과 가공비는 완성도가 80%니까 100개에 80%, 80개 곱하기 단가가 250원. 그럼 2만원 해서 기말 제공품 재료비 4만원에 가공비 2만원 하여 전체 기말 제공품 원가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13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부가가치세는 일단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고 소비지구 과세원칙이며 간접세이고, 개별 소비세는 소비성, 과소비성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세금 종목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에 속하는 게 됩니다. 일반 소비세. 다음은 14번 부가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 면세사업 관련 불공이죠. 승용차 1000cc를 초과하면 관련 지출 불공. 복리후생비 관련은 공제 가능하죠. 사업 무관 지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불공입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공급하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작성연월일이다. 다음은 실기시험. 실기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회사 코드는 전산회계 1급으로 들어가서 회사 코드 303. 교재 내용은 411쪽에서 출발했습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전기에 제품,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25만원을 세금과 분과금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분기분 재무제표에서 직접 수정하고자 한다. 관련 수정사항을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시오. 그럼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세금과 분과금 있는 금액 125만원, 그 중에서 25만원이 자산 취득세니까 얘를 100만원으로 수정해줍니다. 수정해주면 당기순이익이 바뀌어지죠. 이 당기순이익이 1450만원으로 바뀌어지면 이게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이 금액이 1450만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비처분 이익잉여금이 2950만원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이것을 2950만원으로 바꾸어주고 대신에 취득세, 차량에 대한 취득세니까 차량 운반고의 금액을 25만원 돌려줘야 돼요. 4225만원. 이렇게 하면 대차 차액이 제거되어 정리가 됩니다. 2번.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의 초기이율.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이율에 가서 먼저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은 파랑 400, 한강 플라스틱, 그리고 주 이상이 100만원. 다음은 외상매입금. 화서상사 1900, 하늘 1100만원. 다음은 3번.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였다. 다음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거래처 등록으로 가서 기초정보 등록의 거래처 등록입니다. 여기는 은행이니까 금융기관, 코드 번호가 98990, 싱싱은행, 예금 종류는 보통예금. 그래서 계좌번호 356-0535 6193 83 이렇게 거래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전표의 입력 실습에 들어갑니다. 일반전표 입력. 먼저 7월입니다. 7월 17일 본사 영업부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250만원을 자기압수표로 납부하였다. 라미전자에서 받은 자기압수표, 이거 현금이죠. 그래서 출금전표에 재산세이면 세금과 공과금인데 본사 영업부니까 817 세금과 공과금으로 갑니다. 금액은 250만원. 7월 19일 대한모터스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채를 60만원에 매입하였다. 그런데 공채의 현재 시장가격은 38만원이면 매입한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 22만원이 차량 취득에 따른 채권 매입 비용으로서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날짜가 19일 사변에 채권은 단기매매정권으로 공정가액만큼을 잡아주고요. 단기매매정권 금액은 38만원. 역시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22만원. 대변에 현금 60만원. 아니면 위에 두 개를 모두 출금전표로 처리해도 맞는 것으로 됩니다. 7월 22일 생산공장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의 명함을 명함나라에서 인쇄하여 각 신입사원에게 배부하고 45만원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도서인쇄비. 생산공장이니까 526입니다. 도서인쇄비에 45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에는 거래처가 명함나라. 다음은 8월입니다. 8월 5일 원재료 보관용 창고의 8월분 임차료 40만원과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제품 보관용 창고의 8월분 임차료 50만원을 모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차변의 임차료 제품 보관용 원재료 보관용은 500건데 원재료 보관용 80만원. 제품 보관용은 판매부서여서
자, 임차료 819 금액이 5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30만원. 8월 15일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 급여형 연금에 가입했으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은 1000만원. 이게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확정 기여형, 즉 DC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대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 다음 8월 31일 8월분 생산직 급여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에 스위치하다. 차변에는 생산직이니까 임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임금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는 예수금이 10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290만원. 다음 문제 3번 매입 매출전표 입력 자료입니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 9월 20일 다대공업에서 원재료를 현금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면 매입의 현금 과세 품목은 원재료 금액은 66,000원을 넣으면 66,000원 이렇게 해서 공급 가액과 세액으로 분리되고 거래처는 다대공업 분계는 현금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로 처리하면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9월 26일 나눔 부품으로부터 원재료 770만원을 부가세 포함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하였고 매입하고 예금의 50%는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눔 부품을 거래처 코드 400번에 새로이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매입의 과세 품목은 원재료 금액은 700에 70 거래처는 플러스키에서 새로이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주 나눔 부품 거래처 코드가 400번 그리고 새로운 상시 내용을 넣으려면 수정 들어가서 400번의 나눔 부품 사업자번호 11481972001 주민번호는 없고 대표자 성명은 김나눔 이렇게 직접 등록을 하든지 또는 기초정보의 거래처 등록에 가서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자여 분계는 혼합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대변에는 현금 385만원 반이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외상 매입금 현금 385만원 외상 매입금 385만원 10월 5일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영광수산으로부터 영광굴비를 1200만원에 구입하고 전자계산서 수치면
잠깐만요. 조금 전에 30일 거래는 9월 26일 했고, 다음 8월 30일이죠. 8월 30일. 3번. 8월 30일. 제주물산의 제품을 500개, 단가 10만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이면 매출과세, 품목은 제품, 수량은 500개의 단가는 10만원, 5천에 500만원이 되고, 거래처는 제주물산, 전자여, 붕괴는 혼합이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되었고, 차변에는 독도가 발행한 어음을 양도 받아왔으니까 일단 받을 어음은 되는데, 이 거래처가 제주물산이 아니라 F 2번에서 독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번. 10월, 날짜는 지워주시고 10월 5일에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영광수산으로부터 굴비를 구입했는데 전자계산서 수치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죠. 매입 면세. 영광굴비 금액은 12만원, 1200만원, 1200만원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는 영광수산, 전자여, 붕괴는 혼합. 여기는 붕괴는 도도로부터 받은 당좌 수표로 지급했으면 타인 발행 수표 지급이니까 현금 처리해야 됩니다. 현금에서 출금 전표에 원재료가 아니라 거래처 선물이니까 접대비로 부어주고, 매출거래처 접대비니까 813 접대비로 갑니다. 10월 12일 지난 5월 10일 미국 맥도널드 회사에서 구입한 원재료 관련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부가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면 날짜 12일에 매입의 수입, 원재료, 금액은, 과세 표준은 만불에 1100원에서 1100만원 됩니다. 1100에 110만원. 거래처는 인천세관. 수입은, 물품 대금은 미국 맥도날드 사러 주겠지만, 부가가치세 거래처는 세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거래되는 세관을 거래처로 해주셔야 되고, 전자여, 붕괴는 현금 하면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만 출금 전표로 적용되어 들어가죠. 물품 대금은 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 별도 처리하라면 일반 전표에 가서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일. 업무용 승용차를 카이로에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승용차 구입 1000cc를 초과하니까 매입에 불공이 되죠. 매입 불공. 승용차. 금액은 부가세 포함 3,300이면 구입 가격 3,000에 300이고요. 거래처는 카이로. 전자여, 불공제 사유는 승용차 관련이니까 3번.
분계는 전액 현금 지급했죠. 출금 전표에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후 이렇게 수정하시고, 다음은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확인 정정하시오. 자, 요 중복되는 전표 의심 부분은 10월 27일 이 부분은 원래 있던 데이터의 자료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은 11월 1일 판매 부서 복리 후생 목적으로 현금 구매하고 받은 간이 영수증이다. 매입 매출 전표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 전표로 입력하라. 그럼 매입 매출 전표 11월 1일 현금 과세 되어 있는 이 금액을 간이 영수증이니까 매입시 공제가 불가능하죠. 삭제시켜줍니다. F5번 사용해서 삭제시켜주고 일반 전표로 가서 일반 전표 11월 1일 부분은 현금 구매니까 출금 전표에 복리 후생비 811번 판매 관리비의 복리 후생비의 금액은 27,500원. 다음 11월 18일 사무용품비로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 111만 1,000원 원재료 매입한 계약금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11월 18일로 가서 사무용품비라고 되어 있는 요게 원재료 구입을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이니까 선급금으로 가면 되겠죠. 가지고 선급금일 때는 거래처 표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내원상사. 네, 조정이 됐고요. 다음 결산 정리에 들어갑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즉 매출세액 2,860과 대급금, 즉 매입세액 16485 이것을 상계하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정리를 하라. 이건 수동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로 가는데 이익이 확정은 이익은 12월 31일이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출세액을 먼저 차변에 가져가서 제거합니다. 2,86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가치세 대급금, 매입세액을 1,648만 5천원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대변에 미지급세금으로 잡아라 그랬습니다. 미지급세금 12115. 다음은 당사는 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추계액 및 당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 이 부분은 자동결산에다가 차액만큼을 추가 설정으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 자료가 또 있죠. 3번은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에서 구입한 전액 비용, 소모품비 처리한 금액 중에 미사용분이 140이 있으면 일단 수동결산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하니까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비로 처리한 것 중에 미사용액이에요. 그럼 소모품 140만원. 대변에는 소모품비 영업부죠. 140만원. 다음 이제 자동결산.
물론 2번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도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수동으로 사변의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영업부, 제조부를 또 분리시켜줘야 하고 하니까 이것을 자동결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비의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에는 생산직 설정전 2200에서 추계액은 2400이 되니까 200을 추가로도 설정해야 될 대상으로 반영하고 다음은 판매관리비의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는 2800에서 여기가 영업부여야 되죠. 영업부에 200 제조부가 위에 거 수정하겠습니다. 노무비 제조부에는 300 영업부는 판매관리비 쪽 제조부가 생산직이니까 노무비 쪽에 이렇게 반영하고 3번은 수동결산으로 넣었으니까 전표 추가까지 하면 정리는 끝이 납니다. 다음은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2017년 1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세 과표가 얼마냐?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서 1기 확정이면 4월 1일에서 6월 30일 부가세 과세표준을 물을 때는 항상 여기 매출세액 부분에서의 금액 이 부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금액의 합계 여기는 과세 부분과 영세 부분이 같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합계로 와줘야 되겠습니다. 과표는 6,500만원 3월에 지출된 판매관리비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계정 과목은 그러면 월계표로 들어가면 되죠. 월 단위는 월계표로 바꿔주시고 3월에서 3월 여기에 판매관리비 중에서 금액이 제일 큰 항목 급여부터 수수료 비용까지 있는데 합계 금액이 가장 큰 쪽은 접대비 3,333만 3번 4월 중 주 나라툴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금액 여기는 거래처 원장 4월 중이니까 4월 1일에서 4월 30일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내용으로 4월 1일에서 4월 30일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나라툴 하면 차변 쪽은 증가된 것이니까 외상 매출한 금액이고 대변 쪽이 회수가 된 금액이죠. 그래서 회수한 금액은 1,045만원 차변은 외상 매출 대변 쪽이 회수된 금액이에요. 적유를 보고 하면 혼술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4월 1일이 외상 매출이고 4월 6일은 회수가 되겠습니다. 회수. 그래서 회수한 금액은 1,055만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3회차의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